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요즘 들녘에선 가을 거지가 한창이죠. 이런 벼농사를 짓는 땅의 대부분은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에 속해 있습니다. 절대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 절대농지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들은 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사기획날, 오늘은 절대농지가 해제되면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식량 창고를 비부수는 거다.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던 때가 있었습니다. 쌀밥을 못 먹도록 하고 쌀 막걸리를 못 빚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남아도는 쌀을 어쩌지 못해 사료로 쓰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농지 보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절대농지를 대폭 해제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애써 지켜온 농지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네, 해마다 쌀 생산량은 비슷한데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쌀값 폭락이 되풀이되기 마련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쌀값 문제를 농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해제 방침이 나오게 된 배경과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잘 여문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들.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키운 벼를 왜 갈아엎는 걸까? 쌀값 때문입니다. 지난달 5일을 기준으로 쌀 산지 가격은 80kg 한 포대에 13만 7천 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때 16만 원보다 14%나 떨어졌습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엎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전국 곳곳에서 쌀값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농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일단은 밥쌀 수입 중단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빠른 시기에 대규모 수매를 하겠다.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쌀값이 그나마 안정이 될 것이라고 좀. 쌀값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쌀 생산량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쌀 소비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5년 128.1kg이던 것이 1997년 102.4, 2006년 78.8, 지난해 62.9kg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매년 쌀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쌀 생산량은 433만 톤인데 소비량은 397만 톤으로 36만 톤이 초과 공급됐습니다. 여기에 수입쌀 40만 톤까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량은 187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9%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산지 쌀값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은 물론 쌀 판매를 중개하는 미국 처리장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다 보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가격보다 더 싸게 도매상에 파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4만 2, 3천 원 하던 것이 최하는 3만 8천 원까지 팔았으니까 20kg예요. 재고량을 없애야 하니까 많이 미치고 팔고 고래가 많이 났죠.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값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 만입니다. 농지 면적을 줄여 근본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란 뭘까? 식량 자급과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지난 1975년 절대농지가 처음 지정됐고 1992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되는 일종의 그린벨트 같은 개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농지 면적은 169만 1000헥타르.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81만 1000헥타르로 47.9%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전남 17만 2천, 충남 13만 6천, 경북 12만 2천 헥타르 순이고 전북은 11만 4천 헥타르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주변에 도로나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진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두 해 동안 12만 헥타르를 1차로 해제했습니다. 2차로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8만 5천 헥타르를 풀고 올해 말까지 1만 5천 헥타르를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2차로 해제됐거나 해제될 농업진흥지역만 따져도 모두 10만 헥타르.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2%에 해당하고 전주시 면적 5배 규모의 농지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 간접적인 시설을 하자잖아요. 도로 개설이라든가 철도 개설을 하다 보면 일단 큰 권역별로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도로나 철도가 생기면 짜투리 농지가 생깁니다. 이때 한 2헥타에서 3헥타 정도 짜투리가 생기면 이것을 과연 우량농지의 보존성보다는 좀 해제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하는 절대농지 해제안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할 전망입니다.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리 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겁니다. 절대농지 해제 방안은 애기가 우니까 그걸 보기 싫다고 고아원에 베껴버리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절대농지의 그 개념은 국민의 그 먹거리를 일단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지인데 당장 지금 쌀 수급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식량 창고를 쥐부수는 거다. 그래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니라 쌀 재고를 줄이고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곡물을 국가가 수매해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쌀값 문제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료용 가공용 쌀 공급을 늘리는 등 특별 재고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해외 원조나 대북 지원 등의 새로운 수요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에 지원하거나 필요하다면 북한의 다른 생산품과 맞교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쌀은 식량 주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도 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해외 수출 확대에 도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재고가 많게 되면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서 쌀값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외국으로 빼야 되는데 방법은 해외 원조, 그다음에 해외 수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외 원조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문제고 국제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들이 수출 수 있는 쌀 수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또다시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벼들이 쓰러져 흙으로 뒤덮이는 걸 지켜보며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우리가 논을 가렵게 행사를 할 적에는 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농사를 40년 동안 지었는데 이런 심정은 20년 전 쌀값도 안 되게 돈 10만 원도 안 되는 쌀값 받고 농사 지어서 뭐 됩니까? 이 심정으로 진짜 가슴 찢어집니다. 1년 12달 88번 손 가가지고 농사 다 지어놓은 거 이 가을 엎을 때 그 농민들 심정은 어찌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부가 절대농지 해제 방안을 고집한다면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 번 무너진 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농지를 만약에 풀어서 다른 곳으로 썼다 하면 건물을 짓고 다른 데로 했다 하면 절대농지 다시 원상복귀 논으로 안 됩니다. 절대농지를 무분별하게 해제를 한다면 끝까지 우리는 오늘 뭐 나락 갈아엎는 것뿐 아니라 더 이상 투쟁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도농 아닙니까? 이런 데서 절대농지를 무차별하게 허락을 한다면 투쟁으로 맞설 겁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 파동.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겠다며 절대농지 해제 방침을 내놓았고 지금 우리 농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23년째) 고향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조경희 씨. 조 씨가 경작하는 논은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4개 넓이로 이 가운데 80%가 넘는 땅은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이른바 소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의 절대농지 해제 방침에 자작농의 꿈을 접어야 되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농지 전용을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농값만 올라가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농민들에 대한 부담만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찬성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자기 논이 아주 많은 농민이라면 자기 논값이 올라가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농민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민들은 반대한다고 봐야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처럼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땅값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지가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그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작이 많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일단 그 어떤 농지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찌됐건 또 결국에 이익되는 것은 부재지주들한테만 이익이 가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일단 그 국민의 먹을거리의 그 일부를 그냥 고민 없이 타당시키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근처에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지를 소유하는 농가들도 자기 재산상 부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 해제를 희망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단체화가 되어 있거든요. 피는 지역은요. 근데 한 농가만 빠져나가면 나머지 부분의 농가들도 단지의 그 규격 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한 농가만 희망한다 해서 그 지역만 해제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농지들과 같이 해지될, 연쇄적으로 해지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의 농업 진출 물꼬를 터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농의 농업 진출 부분은 미국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은 유통에서만 사실 일하는 부분이고요. 생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도 90% 이상은 가족농입니다. 일본서도 역시 경제 유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농업 부분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 따라서 식량 생산 기능 이외에 농지가 수행하던 다원적 기능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환경 보전과 자연 경관 유지, 생물 다양성 확보, 사회문화적 가치 계승 등의 여러 기능이 모두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능지역 해제하면은 농지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지능지역 해제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농지라는 게 뭐 사실 다원적 가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이제 지능지역 해제로 인해서 농지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이제 다원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또 해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원적 가치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좀 저희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쌀은 남아돌 정도로 많이 공급되지만 보리나 밀, 콩 같은 다른 식량 자급률은 낮아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쌀 자급률은 101%였지만 콩은 32.1, 보리는 22.3, 밀은 1.2%에 머무르는 등 기타 잡곡의 자급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가 나오는 문제는 생산 조정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쌀이 과잉됐다라고 판단해서. 근데 쌀이 아닌 지금 잡곡이나 타 작물은 대단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식량 자급률도 높이고 농지들도 계속 유지시켜내는 정책적으로 가야지 이걸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 중심으로 해서 농지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큰 위협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식량 주권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같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언제든 폭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과 국물 자급률의 목표치를 설정했거든요. 그 목표 설정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 식량 안보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은 곡물 자급률은 30%까지, 식량 자급률은 6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현재 작년도에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169만 헥타인데요. 2011년도에 정부가 설정했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175만 헥타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를 줄일 때가 아니고 최소한도 농지를 확보해서 유지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0년간) 채소 농사를 지어온 최정규 씨는 지난해부터 노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추죠. 모두 3만 제곱미터의 시설 하우스에서 부추와 고추,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를 키웁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쌀 생산은 물론 밭작물에도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이 농민의 문제를 절실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누구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국가가 위험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진흥지역은 81만 1000헥타르, 이 가운데 논면적이 71만 4000헥타르로 88%를 차지하지만 반면적도 9만 7000헥타르로 12%나 됩니다. 게다가 밭작물 재배 면적은 통계치보다 훨씬 넓을 것으로 추산돼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대체작물의 감소도 불보듯 뻔합니다. 옛날에는 논에 가게는 쌀만 재배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사실 시설 하우스 같은 게 거의 대부분 이런 집단화되어 있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밭작물도 재배되어 있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 전체 논의 25%가 이런 시설 농업이나 밭작물이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농업 집단화되어 있고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사실 쌀뿐만 아니라 다른 타작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절대농지 해제 문제는 정밀한 농지 분석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식량 작업용 목표치하고 연계해서 이제 필요 농지 면적을 산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농지를 확보하는 농지보존 정책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절대농지 해제 문제는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전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 대학 졸업생을 35% 이상 채용하라는 법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경호 소장, 오중우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